영혼을 빼앗는 졸음 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때는 쉬어라, 또 환기시켜라, 뭐 이런 얘기가 흔히 나오지 않습니까? 환기도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산소 농도가 네. 떨어지면서 외부 산소를 받아야죠. 예, 그만큼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은 뭐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내부가 창문을 닫아버리면 안에 공기가 갇혀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결국은 졸음이 오게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좀 더 와닿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환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차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졸음운전을 유발한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연 사실인 걸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나홀로 한 명이 운전하는 상황입니다. 탑승 직후의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는 400ppm, 쾌적한 상태인데요. 운전을 시작하고 5분 정도 흐르자 728ppm으로 상승. 그래도 여전히 쾌적한 상황입니다. 약 20분이 흐르자 1000ppm이 넘어가면서 운전자가 슬슬 피곤해하는 듯 보입니다. 40분이 흐르자 이산화탄소 농도 1562ppm, 급기야 운전자는 하품까지 하는데요. 자신이 숨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정말 졸음을 유발하는 걸까요? 가장 간편하면서도 빠른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으로 환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순식간에 1000ppm 이하로 뚝 떨어지는 이산화탄소 농도. 문을 열 때랑 좀 틀려진 점 같은 게 있으세요? 뭔가 좀 상쾌하고 약간 어지러웠는데 약간 지금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이후 1시간 이상을 졸지 않고 거뜬하게 운전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신체는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 차량과 같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는 1000ppm 이하를 기준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1000ppm 이상이면 이제 그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2000ppm 이상이면 이제 하품을 통하고 그다음 졸음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요. 3000ppm 이상이면 그 인체의 건강에 그 이제 해로운 현상들,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 탑승해 환기를 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탑승하면서부터 500ppm을 가볍게 넘깁니다. 실험이 아니라 나들이를 가듯 실험자들의 모습은 그저 화기애애한데요. 관찰을 시작한 지 10분이 넘어가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경고음까지 울리는데 15분이 지나자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무려 2600ppm을 기록. 실험자들을 보아하니 슬슬 피곤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즐거워하며 대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황. 주행 25분이 경과하자 이제는 수치가 3000ppm이 넘었습니다. 아예 동승한 사람들은 대놓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밤을 새고 나온 줄 알겠는데요. 운전자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침 빨간 신호라 대기 중인 상황, 아예 대놓고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 사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옆 차량들이 출발하는데 뒤늦게 눈을 뜬 운전자, 본인도 아차하는 표정입니다. 이제 차량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5000ppm까지 치솟은 상황.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 벌써 5배를 훌쩍 넘겼으니 졸릴만도 할 겁니다. 여러 사람이 탄 채로 환기까지 시키지 않아 순식간에 농도가 올라간 것인데요. 안전을 위해 실험을 종료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30분 정도 경과하니까 계속 졸음이 몰려와서 그냥 자버렸어요. 졸리네요. 아직 그 차 안에서의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았나 봐요. 너무 졸려요. 이산화탄소는 현재로서는 그 환기라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기 순환을 외기 순환으로 버튼을 통해서 전환을 한다든가, 창문을 내려서 실내 공기를 환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수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보셨을 겁니다. 뭐 환기 하나만 잘 시켜줘도 졸음운전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지 않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다 보니까 뭐 각 개인이 조심돼야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 이런 관련 법규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휴식하시면 돼요. 예, 휴식하시면 되는데 환기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휴식 환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졸음운전은 예방을 해야 되고, 특히 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또 안전벨트와 에어백도 미리 점검하고 출발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9월 28일부터 전자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제 법으로도 이제 규제를 하니까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정말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본이나 이 선진국은 이미 전자석, 전도로 안전벨트 착용이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늦게 늦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 이런 분석 자료가 많은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자동차 안이다. 결국은 뒷좌석에 안전띠 안 매고 있다가 튕겨 나가면서 앞사람 이렇게 머리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아버지 아들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서 그런 뭐 졸음운전 또 이런 또 튕겨 나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런 사고용을 계속해서 줄여줄 겁니다. 자, 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바보는 자신의 실수로 해서 배운다고 하죠. 과연 우리들의 실수 속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기는 한 걸까요? 이제까지 어찌 보면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한 번에 변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 발전하는 좀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